길고 긴 연휴가 끝나고 10월달 첫 거래일이 오픈이 됐는데 이게 뭐야? 와, 시장이 마이너스 4%가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현재 제가 촬영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후 1시 40분을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3.6% 800포인트도 이제 깨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고, 코스피도 오늘 좀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2.16% 하락을 하면서 2400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이제는 2400도 장담할 수 없다. 일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이 구간을 계속 지키려면은 미국 국채라던가 우리나라 환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 2, 3%만 급등이 나와 버리면은 1400을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돼서 오늘 벌써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코스피 3700억, 기관 5000억, 양시장 다 합치면은 거의 1조가 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고수분들은 과연 어떤 대응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포기 상태, 다 물려있거나 지금은 매매를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매매를 쉬거나 비자발적으로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서 한번 선수들 어떻게 매매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시장 유심히 지켜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1500 종목 중에 100 종목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900 종목 중에 80 종목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10 종목 중에 그냥 하나 정도만 겨우겨우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는 녀석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중요한 가격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10월달 추가적인 일정 체크 및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거래대금 터진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앞으로의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 다양한 또 사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용을 매수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강제적으로 좀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 또는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에 일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시장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매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올 때 주도 섹터에서 거의 대장주를 했던 종목들이 이런 시장 분위기에 휩싸여서 과한 하락, 엔벨로프 매매 이런 것들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과한 하락이 나왔을 때 개별 종목에 한해서 정말 강했던 종목이 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 물량을 저점에서 받아먹는 전략.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지금 이런 최악의 시장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강하게 유지되는 종목들 내에서 매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게 하락이 나와주기 시작한다면은 슬슬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현금을 지금 모아두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아놨던 현금으로 과대 낙폭으로 급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 그 두 가지로 아마 크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투트랙으로 일부 비중을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장주였던 종목 내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눈 질끈 감고 거기에서는 반등을 노리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했던 섹터에서 계속 일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저번 주 연휴 시작되기 전에 영상에서 다 올려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영상이었죠. 뭐라고 올려드렸냐? 일정이 있는 바이오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종목들이 계속 10월 달에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연휴 동안에 이제 호재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벌써 시세가 16%까지 올랐어요. 1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아쉽게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플러스 한 5%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장인데도 거의 신고가 부근을 터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게 강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이제 20일 날 유럽에 종양학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다른 바이오 종목도 있으니까 같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여기에서 10월 달도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점상 나왔는데 이번에 또 투매가 나왔다가 밑꼬리가 길게 나면서 거래대금도 꽤 크게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그나마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섹터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네옴시티였죠. 네옴시티가 이제 SY 자 이런 시장인데도 거의 6% 갭이 떴었습니다. 그리고 히림 이런 종목들도 시총이 적은 개별주지만 어쨌든 비교적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계속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또 원하는 큰 폭의 또 눌림이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면은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 외에는 로봇주 정도는 이제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지 시세가 다시 재료 소멸로 끝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하루 전에 지금 분위기는 마치 재료가 소멸되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종목들 7%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 내일 정말 따따상이라고 하나요 이제? 따따상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생각보다 로봇주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미리 공부를 했던 종목들, 섹터 내에서 굉장히 강한 이런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종목들이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또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다. 또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고 결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은 10월 이것도 여기 돈이 크게 몰렸던 이런 바이오나 기타 사우디 이런 테마에서 트레이딩 하는 전략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과대 낙폭이죠. 과대 낙폭이면은 예전에 대장주였던 종목들, 거래대금 빵빵 터졌던 종목들, 예를 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이때 거래대금 4천억 넘게 터지면서 거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시장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또 한두 차례 하락이 더 나와준다, 또는 지금 가격대에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면서 버텨준다, 이러면은 시장이 영원히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에 좀 반등장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강하게 올랐던 루닉 같은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일정이 끝나면서 하락폭이 거의 40%가 나와줬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이 나와주고 거의 엔벨로프 근처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다음 달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AI 바이오마커 연구 총 6편을 발표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얘도 그러면은 아직까지 또 일정이 일단은 9월 달에 있는 일정은 끝났지만 또 11월 초에 또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또 발표가 있네. 그게 있어서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 3주 정도, 그죠?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물론 미리 선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시장 때문에, 그리고 단기 이슈 소멸에 따른 이제 매물 추이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시장 때문에 또 과하게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 싶으면은 거기서 또 반발 매수세로 이런 또 일정까지 남아있다면 예전에 또 주도주의 역할도 했던 종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다면은 과대 낙폭으로 한 번은 트레이딩 하려고 아마 시장에 많은 선수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거래대금 여전히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과대 낙폭은 언제든지 노려볼 만하다. 시장의 영향으로 주도주였던 종목이 크게 하락한다. 근데 그 크게 하락했던 자리나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인지 미리 분석을 해놓고 그 가격대를 차분히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장의 영향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연함,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종목들은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몇 가지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시 충분히 찾아본다면은 더 많은 종목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게 뭐였죠? 10월달 추석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었는지 또 한번 미리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게 정말 또 현실이 되는 것처럼 일단은 첫 거래일부터 살벌해요. 과거 5년 동안 추석 이후에 시장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딱 1년 빼고 나머지 4년은 추석 이후에 적게는 10%, 많게는 20%대까지도 시장의 하락이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첫날부터 마이너스 2%에서 3% 좀 시원하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좀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일수록 잘 또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좌절해 있을 때 또 선수들은 거기에서 그런 물량들을 받아서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힘들더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 이런 시장이 또 계속 반복이 됐을 때 그때는 태연하게 침착하게 이런 또 공포의 장을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